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 포장 기술의 전반에 대해 강의할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포장 기술은 식품의 신선도 연장을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디자인, 나아가서 환경보호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연관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가능하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의 포장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서 캄보디아 농산물 포장 기술의 발전이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 역시 그 역할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챕터는 3입니다. 포장의 목적, 기능, 역할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포장의 정의는 물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의 범위는 그림 첫 번째 보면 시장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부터 밑에 줄에 왼쪽에 보면 보자기, 대나무 바구니, 골판지 상자, 과자 봉지 등 포장의 범위는 아주 다양한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은 납포장, 속포장, 겉포장으로 세 가지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케이징, 패킹, 패키지, 팩, 랩핑 등등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세부적으로 정의해 보면 첫 번째 납포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단위 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납포장이라고 하면 물품 개개의 포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그림은 껌 포장지입니다. 껌 안에 쌓여있는 은박지 포장인데 이 물품 자체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물품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껌을 은박지로 싸는 이유는 껌에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박지로 된 포장재를 1차적으로 쌉니다. 두 번째 그림은 껌을 5개를 넣어서 5개 묶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납포장의 범위의 첫 번째는 껌 낱개 포장 싸개지가 되겠지만 5개 포장한 것을 보면 그 싸개지 밖에 보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 포장지까지도 납포장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빵을 싸는 포장재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 잎으로 어떤 식품을 싼 건데 어떤 식품하고 맞닿는 부분의 포장을 우리는 납포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속포장은 이너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속포장이라 함은 포장된 화물 내부의 포장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습기나 수분이나 빛이나 충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우리는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속포장하고 납포장은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겉포장을 본다면 겉포장은 골판지, 라면 봉지로 본다면 속포장은 골판지 라면 5개 싸는 봉지는 속포장, 라면 1개 싸는 봉지는 납포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겉포장은 아우터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화물 포장, 화물 외부의 포장을 말하며 그리고 물품을 상자나
나무통 및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화물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포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 포장하는 박스 포장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벌크로 포장하는 톰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의 보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수송, 보관, 하역, 취급 배송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나 위험으로부터 내용 제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한 것을 우리는 보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테트라팩에 포장된 음료입니다. 상온에 유통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능하게 하려고 무균 충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팩은 세 겹으로 된 포장재에 살균된 음료를 무균화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물의 보호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유리병 포장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로졸 완충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물의 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의 특징에 따라서 변질이 안 되도록 하는 보호성도 있겠지만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도 보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식품의 각자의 형태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보호성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급의 편리성입니다. 취급의 편리성은 제품의 취급, 하역을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수송, 보관, 하역, 판매, 소비 과정에서 취급의 편리성을 위하여 포장을 시공합니다. 현대 포장은 편리한 중량, 치수, 형태, 내용물에 포장되는 수량, 판매되는 단위, 내용물의 가격 표시, 마킹 등등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농산물을 골판지 상자가 아닌 보자기로 싸서 유통하는 경우 적재라든지 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파입니다. 대파를 비닐봉지에 포장을 해서 팔레트에 적재해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운송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하역도 편하고 수송, 보관 여러 가지 다 편리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수박을 포장한 것입니다. 수박을 절첩식 나무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첩식 팔레트는 여러 단을 쌓아서 운송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박을 담아서 유통을 하면 운송이나 수송, 보관, 하역이 편리해지는데 이런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판매 촉진성입니다. 요즘은 포장 자체가 보호성이나 취급 편리성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판매 촉진성과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품을 차별화시키면서 상품의 이미지 상승 효과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특히 마트 같은 곳에 셀프 판매 서비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맞도록 패키지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포장재, 제품의 내용 정보라든지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오렌지에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를 붙였는데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오렌지에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키스트 브랜드가 믿음을 주고 맛에 대한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 판매 촉진 기능이 포장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델몬트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디자인해서 포장에다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의 판매 촉진성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성과 상품성입니다.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포장을 보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내용물에 관한 갖가지 정보의 전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바코드, RFID, QR코드 이런 것들을 포장 용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판단과 물자의 원활한 흐름을 돕게 하는 기능이 정보 제공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골판지 상자 측면에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골판지 상자 측면에 제품에 대한 정보와 생산자, 중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소비자가 이 정보를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바코드 그림입니다. 바코드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제조회사가 어느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제품 코드 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을 바코드에 담아서 가격, 중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캐너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QR코드라고 하는데 바코드가 1차원 코드이면 QR코드는 2차원입니다. RFID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상당히 고급화된 정보 전달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장의 기능 중에서 다섯 번째는 환경 친화성에 대한 기능입니다. 포장재 자체가 폐기물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용물을 오래 보존하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여주고 포장재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함께 환경 친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에어컨 포장입니다. 첫 번째는 골판지 상자로 포장되어 있던 것을 두 번째 사진으로 보면 포장을 간소화해서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통을 하면 외부 포장재로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완충제인데 종이로 만든 완충제로 사용해서 환경에 좀 더 유리하게 하는 포장의 친환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포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포장 자체의 원가가 제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물류의 시작이므로 모든 물류 코스트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합리적인 포장은 전체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경제성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포장 재료를 값이 저렴한 포장재로 쓰게 되면 제품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포장 비용이 낮아져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포장의 경제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어떤 전자기기입니다. 포장을 발포 PE 재질을 사용했던 것을 에어셀을 이용한 오른쪽 그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피도 줄어들고 포장 재료비도 줄어들면서
제품의 클레임도 줄어드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장을 개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포장산업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언제쯤 일어났을까를 이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발전된 포장의 역사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에 니콜라스 아펠트라는 사람이 식품을 가열하여 병조림을 하면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것이 통조림 저장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병조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끓인 내용물을 병에 담아서 밀폐를 하면 온도차에 의해서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안에 있는 식품은 살균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통조림 저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220년 전에 엄청난 포장 기술이 발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810년에는 병조림의 원리를 이용해서 피터 듀란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통조림 용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통조림이 생산됩니다. 1821년에는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통조림이 제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연장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저장성 발전이 획기적으로 길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은 1930년경에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폴리스티렌이고, 폴리스티렌이 발견되면서 발표가 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포장 용기들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PVC, 나일론, 폴리에틸렌이 개발이 되면서 서서히 상용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플라스틱 통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으며, 요구르트 용기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30년경에)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포장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종이에다가 플라스틱을 코팅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이 캔 용기를 우유 용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50년경에는 테트라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1970년대는 테트라블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온 우유가 상품화되어서 유통기한이 6주 이상 되는 제품이 상용화되면서 액체식품의 무균 포장 기술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1940년) 플라스틱 병이 개발되면서 오늘날 PET 생수병이 상용화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960년대에서는 정량음료 포장용 PET 병이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캔이나 유리병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즉석식품인 레토르트 살균이 된 상호유통 제품들은 미국에서 1940년경부터 레토르트 파우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1970년대 말에는 일부 식품의 사용을 허가받아 상용화가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레토르트 식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금속 포장재 산업이 발전하면서 캔을 만드는 원료인 주석을 사용하지 않고 무주석 틴프리 스틸로 재질이 변경이 되고 3피스 캔에서 2피스 캔으로 교체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살균형 플라스틱 캔, PET병 포장,
다양한 액체식품용 종이 포장 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의 개발은 식생활 패턴을 변화시켰고, 따라서 전자레인지용 식품 포장재도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포장기계, 열접착기, 진공포장기, 가스취함 포장기, 살균장치 등 장치산업이 개발이 되면서 식육 포장 기술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유통기한이 2배로 연장되는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위쪽 그림은 일반 포장으로 고기를 포장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산소 포장, 즉 가스취함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일반 포장을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5에서 6일 정도였던 것이 산소 포장을 하면 9일에서 15일 정도까지도 유통기한이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천만 원의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포장 재료비는 진공 포장은 120원 정도이지만 산소 포장은 약 2.5배 정도가 비싼 300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편리성과 신선도 연장 효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 포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연장으로 반품률이 낮아지고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져서 포장비 증가 부분의 일부만 소비자가에 포함하여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독신 가구가 증가되면서 소포장화와 가정식,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보다는 맛과 조리 편리성, 다양한 제품군, 조리 시간을 단축하여 여가 생활에 투자하고 소포장이 제공해주는 편리성에 끌려서 소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장기술 분야도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포장기술을 도입하고 별도의 조리기구 없이도 조리가 가능한 포장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장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장재 폐기물은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리사이클 측면이 부각되는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섬유유연제 제품입니다. 통에 포장된 제품을 쓰고 난 후 두 번째는 리필용 제품을 구매해서 통에 비워서 사용할 경우 통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품 포장 방법입니다. 포장식품의 분류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장식품의 분류는 포장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림 A는 진공 포장 방식입니다. 오징어를 진공 포장하면 포장 비용은 높아지지만 소비자는 생선 비린내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호기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어서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시 냉동 유통을 할 경우 중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산패 등을 억제할 수 있어 신선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B는 수축 포장 사례입니다. 디자인된 수축 필름을 이용하여 음료수병에 적용하거나 양배추 포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양배추는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어서 중량 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C는 스트레치 포장 사례입니다. 팔레트에 박스를 쌓은 후 스트레치 필름으로 랩핑을 실시하면 화물 운송 도중에 화물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고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골판지 상자는 외부로부터 흡습을 억제하여 상자의 강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림 D는
스킨 포장 방식으로 포장한 사례입니다. 스킨 포장은 내용물에 포장재가 밀착되어 있어서 신선도 연장 및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육류의 경우 스킨 포장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고기가 익어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어 냉동육을 중심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포장 방법입니다. 그림 2는 블리스터 포장 사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용기 안에 제품을 넣고 종이 대지를 붙여서 포장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진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난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포장 방식이며 건전지 포장이 적용되는 포장 방식입니다. 그림 F는 PTP 방식으로 브리스터 포장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지를 종이를 사용하느냐 알루미늄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PTP 방식은 알약 포장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누르면 알약이 포장재를 뚫고 나오도록 포장한 방식입니다. 포장 재료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재료에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이 있습니다. 종이 포장재는 인쇄용 종이 또는 카톤 상자, 골판지 상자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종이를 활용한 카톤 포장 사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종이를 이용한 완충 포장재입니다. 플라스틱 완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로 포장을 하면 재활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포장 재료입니다. 포장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 재료로서 필름, 비닐봉지로부터 용기, 페트병 등이 모두 플라스틱 포장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게 뽑아낸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이나 밀폐 용기들도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리로 만든 포장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주입구 직경에 따라서 바틀 또는 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앰플병은 주사약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앰플병의 주입구는 개봉된 상태로 입구가 되어서 내용물을 충진한 후 열로 주입구를 밀봉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사용할 때는 유리병 목 부분을 부러뜨려 내용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용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캔입니다. 2피스 캔, 3피스 캔에 구분하는 방법은 몸통과 아래 위에 뚜껑이 있는 것, 3피스 캔. 2피스 캔은 몸통하고 위에 있는 뚜껑이 있는 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피스 캔은 주로 통조림이나 살균, 강도가 필요한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2피스 캔은 맥주 용기, 음료 용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졸 캔입니다. 에어졸 캔 속에 식품을 담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장 용기입니다. 다음은 대용량 강성 용기로 드럼 용기가 있습니다. 연꽃 포장에 사용되는 튜브, 쿠킹 호일 등이 모두 금속 포장재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포장 관련된 용어입니다. 스트립 포장은 해열제와 같은 약을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껍질을 벗겨서 안에 있는 약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일회용 잼이나 버터같이 1인분 포장을 포션팩이라고 합니다. 변조방지 포장은 식품의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독극물 사건이 발생되면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구된 포장 방식입니다.
변조 방지 필름인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첫 번째, CA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라고 해서 식품의 신선도를 연장하기 위하여 창고 안에 있는 공기 조성을 산소나 질소, 이산화탄소, 가스를 적당한 농도로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농산물의 호흡 속도를 억제하여 신선도를 연장하는 기술입니다. MA 포장은 Modified Atmosphere Package라고 하며 CA 저장은 인위적으로 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만 MA 포장은 플라스틱 필름에 농산물을 저장해 놓으면 호흡에 의해서 포장재 내부의 가스 농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호흡이 억제되어 저장 기간이 연장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 상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서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포장재에 미리 뚜껑을 따다가 손을 다치기 쉬우니 주의하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을 경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컴포지트 캔은 종이로 만든 캔입니다. 종이 캔 아래 위에는 금속 캔 뚜껑처럼 금속 뚜껑을 사용하여 밀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속 캔에 비해서 디자인 효과가 좋고 가볍고 규격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낵, 과자, 주스, 분말 스프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측면에서는 금속 캔이 컴포지트 캔보다 유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포장재인 펄프 몰드입니다. 종이를 원료로 펄프를 만들어 완충 포장재, 계란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 오픈 뚜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캔의 뚜껑을 열기 위해서 별도의 개봉 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지금은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뚜껑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용이성 기능을 갖춘 모든 캔 뚜껑은 이지 오픈 엔드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틱 포장은 스틱 형태로 포장이 된 것을 말하며 개봉이 용이하도록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 라인을 만들어 소비자 편리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인 박스는 액체식품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유통하던 것을 비닐백에 액체식품을 포장하고 압축 하중을 버티기 위해 골판지 상자를 외부에 포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크 포장 또는 소포장 개념인데 벌크 포장은 업소용 공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할 때 PP 재질로 된 마대포대에 1톤 정도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장을 말합니다. 쉘프 라이프는 상품의 보존기간, 보관 수명 등을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상품으로서 품질을 유지될 수 있는 기간, 소위 말하는 유통기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통기한은 온도, 습도, 산소, 광선 노출이 되면 쉘프 라이프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과대 포장은 환경 보호를 위해 포장 방법,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경 관련 법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3, 농식품 패킹의 목적, 기능 및 역할 소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4시간에서는 한국 패킹 정책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